지난 7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가지 말라는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주범인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이 반세기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가장 큰 원인은 국제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맹주인 사우디를 찾아가 유가 상승 억제를 위해 원유 증산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빈손으로 미국에 돌아와야 했고 여론의 문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름값도 못 건지고 돌아온 겁니다. 1990년 벌어진 걸프전처럼 석유를 둘러싼 갈등은 결국 전쟁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석유가 가진 막강한 힘 때문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의 주역은 석탄이었지만 석유는 20세기 초반부터 석탄을 제치고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올라섰고 100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지배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2022년 온 유럽 대륙을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게 만든 러시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에너지원으로서의 석유는 조금씩 퇴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고르게 배분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급 불균형 문제, 이로 인해 국제 분쟁의 빌미가 된다는 문제, 무엇보다도 연소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 위기를 초래한다는 가장 큰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친환경 대체 에너지원을 찾기 위해 분주한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가장 친환경적인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것은 수소연료입니다. 수소연료가 산소와 결합해 물이 되는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도 오염물질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한 다음 달인 2022년 8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미국 의회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킬로그램당 최대 3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린 수소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 연료를 뜻하는데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분해해서 수소 연료를 얻는 수전해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상용화 기술은 사실상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비용이 높은 반면 수소 연료 생산 효율이 낮은 것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한국재료연구원 최승목 박사 연구팀과 한국화학연구원 이장용 박사 연구팀이 효율을 높이고 수명을 늘린 음이온 교환막 수전해 스택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지난 2020년 2월 4일 수소법을 제정하고 바로 다음 날인 2월 5일부터 시행한 바 있습니다. 수소법을 시행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건의 수소법 개정안을 가결하는 등 수소 기반 사회 구축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11일 한국재료연구원에서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수전해 스택은 무려 75.6%의 수소 발생 효율을 기록하며 44kWh의 전력으로 1kg의 수소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2000시간 동안 단 0.2%의 성능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오는 2030년 글로벌 수전해 시장은 1,80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그린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미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시행하고 수소 선도 국가에 올라서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후발주자들의 추격까지 더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기술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탈석유 시대를 상징하는 그린 수소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